안녕하세요. 팟캐스트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구독자 여러분, 미래를 고민하는 사람들, 넥스트 패러다임의 이효진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문화라는 큰 주제 안에서 또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패널분들 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최원선입니다. 오늘도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윙크인사 서현주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강남구 의회 의원 오종혁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아주 인사를 또 정중하게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그 문화라는 타이틀을 달고 여가 활동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남녀노소 불문하고 놀거리 중에서 스포츠 활동, 체육 활동 빼놓고 여가 활동에 대해서 얘기하기가 참 쉽지가 않죠. 얼마 전에 우리나라가 전혀 아쉽지 않게 아시안컵 4강이 떨어지면서 정말 그 논란들 들끓고 있습니다. 그만큼 개개인의 여가 활동으로서도 또 대중적인 콘텐츠로서도 스포츠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스포츠계에서도 예전과는 다른 위기의식이 있다고 하네요. 네, 아직까지 축구나 야구 같은 그런 메이저 스포츠들의 인기가 아주 많은데요. 네. 특히 국가대표 대항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경기가 있는 날에는 기존의 드라마나 예능 프로그램도 안 하면서 중계방송을 해주는 경우가 많죠. 근데 소위 엘리트 스포츠계에서도 최근에 이제 위기의식이 들이우고 있습니다. 특히 프로야구 경우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 따르면 야구에 관심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2014년 48%에서 2023년 32%로 급감을 했고요. 네. 야구 본고장의 MLB의 경우에도 2003년에 비교해서 2019년 관중수가 12.9%가 감소하고 MLB 팬의 평균 연령이 55세가 되는 등 그러니까 새로운 팬층 유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2021년에 있었던 유럽 슈퍼리그 창설 논란 또한 같은 맥락에서 나온 이슈인데요. 네. 레알 마드리드 페레즈 회장은 축구 경기의 인기가 점점 떨어지고 있다면서 유럽 각국의 메가클럽들끼리 맞붙는 그 소위 빅경기 비중을 늘리지 않으면 다른 콘텐츠들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 없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이에 반해서 e스포츠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리그 오브 레전드 같은 경우 롤이죠. 이 같은 경우 2020년 이후 연평균 13%의 성장세를 보일 정도로 꾸준히 젊은 층에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e스포츠를 포함한 전반적인 스포츠 산업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러니까 스포츠와 e스포츠 결국은 어디가 살아남을지 한번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스포츠도 안 좋아하고 e스포츠도 안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그냥 제 개인적인 견해를 밝히자면 저는 사실 활동적인 걸 그렇게 선호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스포츠도 그게 딱히 취미가 아니고 e스포츠 그러니까 저는 참 보통의 20대 남자치고 게임을 또 좋아하지도 않거든요. e스포츠도 재미를 못 느껴요. 그런데 제가 그냥 이제 제 주변의 또래들이나 아니면 그냥 제 주변에 있는 표본들을 봤을 때 일단은 뭐 이렇게 누가 살아남고 죽고의 문제라기보다는 비율의 문제일 것 같은데 저는 e스포츠가 50대 50까지는 치고 올라올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앞서서 이제 최원선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어르신이요. 최원선 여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스포츠 시장이 이제 주요 경기들도 굉장히 침체라고 하고 또 어렵다고 하는데 사실 비인기 종목은 어떻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우리가 지금 구기 종목 중에 제일 인기가 많은 게 뭐 야구, 축구, 농구 뭐 이 정도 수준이고 그거를 약간 뒤따라오는 게 배구, 테니스, 배드민턴, 뭐 탁구 뭐 이런 정도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가 생소하게 느끼는 종목들의 경우에는 선수단을 유지하기에도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을 거고 또 국민적인 어떤 관심도가 떨어지니까 그 어떤 선수들 개인의 어떤 게 자립도도 굉장히 떨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LG 트윈스 팬인데요. 작년에 정말 너무 감격스럽게 94년도 이후에 처음으로 또 우승을 해서 또 감격했었는데 사실 야구장에 간 적은 없었어요. 작년 한 해 동안에. 물론 제가 바빠서일 수도 있겠지만 이게 야구 경기나 축구 경기들도 사실은 직접 관중석에 가서 보는 것보다는 OTT나 생중계, 독점 생중계로 보는 비율 자체가 굉장히 늘어났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어떤 빅게임들도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는데 비인기 종목들, 뭐 페탕크라는 또 운동이 있어요. 이런 것들 사실은 이게 정말 비인기 종목이라 국가대표나 이런 분들께서 굉장히 또 어려워하시는 거로 알고 있고 역도나 이렇게 사실은 뭐 육상 쪽 종목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인기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선수들을 육성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어렵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상황을 고려했을 때 e스포츠가 한 50대 50 수준까지는 치고 올라오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고 또 e스포츠 저는 뭐 롤 해본 적도 없고 해봤자 카트라이더 한 판 정도 뭐 이런 거였는데 근데 이게 게임 시장 같은 경우는 워낙에 너무나 손쉽게 접근할 수 있고 참 우리 모두가 지금 인터넷 세상 속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냥 스포츠 하는 거잖아요. e스포츠가. 이거 너무 막말인가? 근데 이제 그러니까 e스포츠 같이 접근성이 참 용이하고 쉽게 또 참여할 수 있는 플랫폼이 쉽지 않기 때문에 저는 한 50대 50 수준까지 치고 올라올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우주형님은 네. 여가 활동을 뭘로 하세요? 저는 정말 그냥 독서하고 명상하고 정말 어떻게 하면 더 나은 미래를 이렇게 너무 우리가 만들 수 멋있네. 있을까 이렇게 밤새도록 고민하다가 지쳐 쓰러져서 잠에 들고 진짜 쓰러져서 야식 먹다 잠든 그런 거죠. 예, 그거는 야식은 또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약간 또 짭짭해줘야 되거든요. 갑자기 너무 궁금했어요. 여가 활동. 저는 영화도 안 좋아하고. 뮤지컬 봐요. 아, 뮤지컬 좋아하는 아. 거. 영화는 좋아하는데 최근에 본 게 이제 주로 건국전지 이런 거여가지고. 고급진 여가 활동을 주로 아유, 하시네요. 근데 또 돈 많이 들어요. 진짜 한두 푼 벌어서 한두 푼 쓰고 살고 있어요. 숨만 쉬어도 돈 들어요. 아 진짜 숨만 쉬어도 돈 그런 건 있다. 게임을 생중계하면서 해설하는 사람들도 요즘엔 정식 게임 해설사라는 직업으로 또 이렇게 보직이 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그러니까 게임 시장이 이제는 약간 e스포츠로 그러니까 정말 스포츠의 한 종목으로 그러니까 인정받기 시작했다는 생각은 좀 들어요. 그러니까 아시안 게임에서도 우리 대한민국의 금메달을 참 이렇게 야무지게 알뜰살뜰하게 싹싹 그렇게 긁어 모은 종목이 또 e스포츠잖아요. 그러니까 좋네요.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e스포츠가 나왔을 때는 이게 어떻게 스포츠지? 이게 어떻게 아시안 게임 올림픽에 나오지? 왜냐면 처음엔 전 스포츠라는 개념 자체가 경쟁, 사람들끼리 이렇게 뭔가 부딪히고 대결하고 이런 것들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앉아가지고 저 옛날 사람이니까 손가락만 움직이는데 이게 어떻게 스포츠지 했는데 저는 지금 많이 열려가지고 배틀그라운드 하고 이런 거 좋아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e스포츠가 물론 지금보다는 성장을 더 할 거예요. 특히 우리나라는 또 e스포츠 강국이고 콘텐츠도 강국이고 선수들도 강국이고 근데 스포츠와 e스포츠는 고유의 문화가 다른 것 같아요. 스포츠는 아까 경기장 가서 보는 것보다 TV가 좋아하는데 사실 잘 보이죠 TV가. 근데 경기장 가서 이제 응원하고 뭐 먹고 이렇게 사람들과 현장 같이 가서. 자연이 있고 이런 것들이 또 다른 문화이기 때문에 제로섬 게임은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e스포츠가 오른다고 스포츠 자체가 없어지지는 않을 것 같은데 지금 사람들 자체가 너무 바쁘고 할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스포츠에 이제 그 투자하는 비율이 작아지고 이게 시청하는 뭐 관람하는 비중이 낮아진 거지 스포츠 자체가 e스포츠로 뺏겨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 의견으로는. 또 다른 영역이다. 저도 동일하게 생각하는데 이게 결국에는 사람들이 어디서 도파민을 얻을 것이냐에 대한 문제로 귀결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결국에는 스포츠도 전통 스포츠도 경쟁하고 그리고 시합하고 승부를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사람들이 도파민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경기를 관람하는 거였다면 그리고 자기가 응원하는 팀이 생기고 거기서 도파민이 결국에는 이게 인간이 느끼는 행복도랑 연결이 되거든요. 근데 동일한 호르몬 분비를 e스포츠도 이제 충족시켜줄 수 있게 되면서 이게 어떤 그러니까 같은 역할을 하게 된 거죠. 형태는 다르지만 그래서 그게 뭐 같은 메커니즘과 도파민 소스가 될 수만 있다면 뭐 e스포츠뿐만이 아니라 더 다른 여러 가지 분야에서도 이런 이거 경쟁과 시합을 해서 어떤 되게 흥분되는 그 상황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컨텐츠가 있다면 또다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주님 의사다운 접근이에요. 네. 갑자기 떠오른 생각인데 코미디 빅민그가 그러면서 그 말씀하신 대로 도파민이 느껴지고 경쟁을 하는 프로그램인데 이게 코미디 스포츠일까요? 그렇진 않다고 아니 새로운 콘텐츠가 등장한다고 하셔가지고 저는 이게
그냥 스포츠나 e스포츠나 현재 떠오르고 있는 그런 대표적인 스포츠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보면은 두 가지 요소가 있는 것 같아요. 경쟁과 협력. 그래서 사람들이 그 각각의 맞아. 롤을 가지고 네. 협력을 해야 하고, 두 번째는 그렇게 만든 팀과 팀이 경쟁을 해서 승부를 보는 그 두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글쎄요, 코미디 빅리그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에게 굉장히 의존하는 경향이 강한 것 같기도 하고, 저도 코미디 빅리그를 즐겨서 잘 보진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그런 형태에 가질 수 있는 다른 콘텐츠가 뭐가 있을지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승부를 낸다는 점에서는 스포츠와 비슷할 수 있겠지만 저는 코미디 빅리그가 스포츠라고 생각하지 않는 이유가, 일단은 스포츠라는 건 고유하게 리더십과 팔로우십이 존재해야 되고 또 그 어떤 선수들 간의 상호 연대의식이 또 있어야 되고 어떤 승부를 통한 성취의식 같은 것들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어야 하고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그런 어떤 항목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거를 코미디 빅리그가 충족한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스포츠 정신으로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개그 콘서트 같은 어떤 그런 코미디 빅리그라는 프로그램을 스포츠 정신으로 할 뿐이다. 근데 또 제가 요즘에 그런 말 많이 하거든요. 저는 마라톤 정신으로 먹는다. 더 멀리, 더 높이, 더 많이 이렇게 냠냠짭짭을 한다. 아니 다이어트 하니까요. 아, 제가 그래서 어제 양재 하루마트에서 당근 1kg, 세척 당근, 근데 요즘에 오이가 너무 비싼 거예요. 요새 다 비싸요. 다 오이가 비싸요. 3개에 7,990원. 난 세상에 오이 사면서 그렇게 난 손 타다다다다 떨어주는 세상 상상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그러니까 장을 또 보는 것도 스포츠 정신.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게 스포츠 정신으로 살자. 화이팅. 먹방 대결도 스포츠인 그치. 거죠? 먹방 대결, 많이 먹기 대회. 많이 먹고. 그건 그거 스포츠로 그건 또 이제 그거 스포츠 있잖아요. 인정을 무슨 해줘야죠. 많이 먹는 무슨 그런 대회 그쵸. 있잖아요. 네, 많이 먹기 대회, 빨리 먹기 대회. 그것도 이제 그건 또 이제 진기명기 스포츠 정신이죠. 저는 그것도 스포츠라고 생각해요. 왜 우리 101 그런 거 프로듀스 있잖아요. 101 프로듀스 같은 101 같은 오디션 아이돌 검증 프로그램? 네, 그런 것도 결국에는 약간의 그럴까? 스포츠 정신이 들어간 경쟁과 그쵸, 약간 협력, 또 그런 리더십 또, 예, 또 이런 게 그런 들어가 정신이 있으니까. 필요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 어. 열광하잖아요. 또 아이돌도 팀 활동이고 하니까. 스포츠라는 개념이 굉장히 지금 모호하네요. 우리가 지금 말하는 건 경쟁이 있으면 스포츠다. 저는 스포츠 정신도 음. 참 좋은 단어고 음. 멋진 단어인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쟁이 없는 건 사실 없거든요. 학생들 공부하는 것도 다 음, 경쟁이고. 근데 스포츠라는 게 참 이게 개념이 저희가 좀 모여서 정의를 못 내리고 있는데, 스포츠라는 게 예전 그리스 신전 이때부터 내려져 온 건데 그게 뭐 수만 년 동안 없어지지 않았으니 사실은 없어지지는 않을 분야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새로운 종목들이 어떻게까지 변화하느냐가 문제이긴 하겠습니다. 그 중국에서 아시안 게임을 최근에 했잖아요. 근데 제가 보니까 체스도 경기 종목이 있고, 맞아. 체스도 있고 뭐 또 최원선님 즐겨 하시는 마작 같은 거 있잖아요. 저번에 보니 경로당에서 마작 하시다가 밑장빼기에서 연행되실 뻔했다고. 그 지역 정가에 이렇게 퍼졌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마작도 좋아하시고, 마작이 있었나? 그리고 워낙에 장기 이런 거 좋아하시고. 이제 또 최원선님이 윷놀이를 올림픽 정식 운동으로 이렇게 지정해야 된다라는 촉구 운동하고 계시거든요. 네, 널뛰기, 뭐 그네 이런 거. 널뛰기 전문이세요. 계속 신고 들어오거든요. 우리 집 담벼락을 이렇게 지켜본다고. 근데 기억하기로는 우리 이번에 했던 아시안 게임에서 체스도 이렇게 메달 수여를 하는 장면이 기억이 나는데, 그러면은 어떤 그런 어떤 전략을 활용하는 게임들, 그러니까 보드 게임이라고 하나요? 그런 것들을 그런 것도 있다. 그런 것들도 스포츠로 칠 수 있을까요? 네요. 예, 이게 인생사 레저 아니면 스포츠예요. 다 도파민 게임입니다. 다 도파민 게임이에요. 한강뷰 아니면 한강물이고 인생 역전 아니면 인생 여전이에요. 대결이 있고 겨루고 승패를 나누고 이런 거. 스포츠의 정의가 제가 위키에 찾아봤는데, 전략적인 판단을 기초로 몸을 움직이거나 머리를 써서 진행하는 게임이나 오락행위를 일컫는다. 우리가 얘기한 게 다 맞네요. 그럼 다 해당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도 이제 스포츠에 대한 정의를 지금 좀 찾아봤는데, 일단은 스포츠라는 단어의 어원은 라틴어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하고요. 이 의미가
결국에는 나르다라는 거에서 시초가 됐대요. 그러니까 이게 육체를 이렇게 활용하는 것에서 시작이 됐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되고, 지금은 우리가 또 스포츠의 개념이 약간 또 e스포츠라는 것들이 접목되면서 변모해 나가는 과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이제 방금 연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러니까 육체 활동과 뭐 혹은 머리를 쓰는 활동들을 또 적합하게 또 결합하고 그 과정에서 어떤 전략적이고 전술적인 행위를 통해서 오락행위를 영위할 수 있다라고 하면 뭐 스포츠가 될 수 있겠네요. 아니, 어쩜 이렇게 대단하세요? 그 스포츠에 대한 얘기 나누는데 효진님이 끝없을 것 같아요. 입만 살아가지고 둥둥 떠 있어요 이제. 너무 재밌어요. 자. 냠냠 쩝쩝 저는 이렇게 떠들떠들. 오랜만에 되게 방송에 나왔는데 참 이렇게 주어진 시간 동안에 열변을 토하고 또 이렇게 주절주절 말하고, 그러니까 이런 게 사실 취미죠. 여가 생활을 여가 생활. 수다로 저는 정말 레저 수다. 이렇게 수다라는 건 또 하나의 스포츠 정신이라고 생각해요. 네. 누군가를 또 씹을 때도 있고, 전술적으로 전략적으로 또 이제 나를 치유하는 어떤 또 하나의 과정이고. 뒷담화도 스포츠다. 새로운 오락을. 저는 뭐 그렇게까지 얘기는 하진 않았는데요. 넥스트 패러다임의 이런 많은 수다들도 스포츠다. 자, 오늘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